네, 안녕하세요. 미국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았고 이 이벤트가 이번 연도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서 아무래도 많은 기사들을 접하실 것이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결과가 어떨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도 아무래도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 섹터라든지 아니면 좀 산업적으로도 이것저것 공부할 거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트럼프 관련주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경합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합주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3주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경합주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제가 직접 이곳저곳에서 찾았고 일단 외신 기반이고요. 그래서 뭐 신뢰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각 주마다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선거인단들이 다 합쳐서 한 200 정도, 270석 정도를 얻는 후보가 과반수가 넘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경합주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경합주에서 어떻게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합주를 한번 알아보는 거고 3주 전과 지금의 현재 경합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바다라는 지역입니다. 네바다 지역은 이쪽에 속해 있고 선거인단 6석 정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바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원래 민주당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바이든이 됐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제 전체 가져간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왜 여기가 중요한 경합주냐?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바다가 이제 생각보다 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네바다가 이번에 변수가 있는 게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금 양당에 등록한 유권자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쪽 네바다 지역은 지금은 트럼프 쪽으로 갔지만 제3의 후보였던 케네디의 지지율이 높았던 어느 정도 한 10몇 프로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사퇴를 했으니 지금 여기 네바다에 있는 무소속인 분들이 양당 중에 하나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바다가 이번 경합주에서 굉장히 치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변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3주 전만 해도 이게 3주 전이고요. 이게 현재입니다. 3주 전만 해도 이렇게 이 파란색이 해리스인데 해리스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난 지금 트럼프가 미세하게 역전한 모습이 보이죠. 이 지역,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민주당인 지역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미세하게 역전을 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바다 지역은 트럼프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3주 만에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 다음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한 15석의 선거인단이 있는 지역으로서 여긴 전통적인 또 공화당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경합주냐면 이쪽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이 허리케인을 제대로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 허리케인의 피해를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공화당이 다 가져갔지만 이때도 치열하게 이제 경합을 했던 지역입니다. 보통 이게 허리케인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은 현재 지금 속한 정부가 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노스캐롤라이나는 원래 3주 전만 해도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었고 지금 역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경합주 내에서 트럼프 쪽이 앞설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3주 사이에도 별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고요.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승리한 지역.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 이번 경합주에 속하고요. 이번 경합주에 속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국경입니다. 여기가 멕시코죠. 국경 문제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 하나고, 이번 국경 문제는 양 후보가 되게 뭔가 대립하는 그러한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죠. 굉장히 트럼프가 강하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 중 하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정책 때문에 실제로 미국장에서는 교도소 관련, 사설교도소 관련주가 움직이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국경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번 대통령 때는 바이든 때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표도 11,000표 차이였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표 차이도 11,000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지역이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지역, 굉장히 경합이 되는 지역이었죠. 아무래도 이번 국경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3주 전에 앞서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트럼프가 격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선거인단이 11석 정도죠. 자, 다음 지역은 조지아인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저번 선거에서는 바이든의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때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승리를 한 지역입니다. 16석의 선거인단이 있는 지역이고, 조지아는 지금 주지사가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해리스가 잠시 역전을 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다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그러한 부분, 왜 그럴까를 말씀을 드리면은, 공화당 주지사가 트럼프와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최근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4, 5년 동안 조지아에 방문을 해도 그쪽 공화당 주지사랑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과거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조지아가 그 당시에 표 차이가 12,000표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재검수를 하자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때 현재 공화당 주지사가 거부를 했거든요. 같은 당인데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도 경합주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주지사랑 화해를 해서 다시 보시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3주 전과 지금과 별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여기도 뭐 그렇게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가 가져가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은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인데, 미시간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붙어있는 이쪽이 뒤에 설명해드린 위스콘신과 대다수의 대선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대통령을 같은 느낌을 고르는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건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그리고 저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리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하는 이제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이제 그런 친환경차 정책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던 그 내연기관 관련으로 일자리가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여러모로 변화가 이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인 변화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서 되게 기존의 자동차 이 산업을 되게 밀어주는 역할,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처럼 변화를 시키려는 그런 정책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하고 그 뭔가 노동자들의 대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시간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실업률이 좀 전체적으로 낮은데, 최근 들어서 이 변화되는 자동차 산업 속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지역으로도 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가 밀릴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지만,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다 보니 해리스가 3주 전까지 계속 큰 차이, 이 정도면 큰 차이거든요.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미시간 같은 경우가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 또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 아마 뉴스들을 몇 개 보셨을 겁니다. 흑인 지지율이 해리스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3주 뒤인 지금 트럼프가 해리스를 0.5 차이로 따라잡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데, 왜냐면 원래 이 정도로 차이가 났던 지역이 3주 사이에 트럼프가 0.5로 따라잡았다. 그 원인 중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변경이 되고 있다는 점,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경제 문제에 속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흑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의 투표율이 바이든 때보다 거의 한 10% 이상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시간에는 큰 타격이 해리스 입장에서 있을 겁니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원래는 이 정도 앞서면 안 되고 더 크게 앞서야 됩니다. 근데 0.5 차이까지 이렇게 좁혀졌다는 것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죠. 잘하면 2016년처럼 트럼프가 또 한 번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미시간을 주목을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미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돌풍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미시간하고 같이 보통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3주 전에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주 뒤 트럼프가 동률까지 지금 현재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가 한 달 전만 해도 여기를 가장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략을 아주 잘 짠 게 여기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특히 위스콘신의 방문이 다른 지역보다 거의 1점 몇 배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한 달 전에는 뭐 4번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위스콘신에 많은 힘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여기를 40년 동안 딱 한 번 이겼어요. 그때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딱 한 번 승리를 했는데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2차이의 전통 민주당인 지역을 3주 뒤인 지금 따라잡았죠. 이거는 굉장히 해리스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되는 이런 지지율 표입니다. 이게 사실로 연결이 된다면은 트럼프가 여기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안 나는 표로 따라붙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쪽 위스콘신도 지금 트럼프가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경합주 지역은 미시간 하나인데 0.5 차이, 불안불안한 상황인 거죠. 원래 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다음은 이제 가장 우리가 뉴스를 많이 봤던 펜실베니아 뉴스는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앞서고 있었으나 선거인단이 높은 지역,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죠. 이 셰일가스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석유 시추랑도 관련이 있는 지역. 이쪽에 이제 시추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새롭게 나올 정책에서 환경평가를 받아야 석유든 뭐든 시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필 이 펜실베니아에 지나고 있는 여기 지역이 그 환경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제 국민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겠죠. 그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가 바로 경제와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의 전체 유권자들이 60% 이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바이든 정부가 건드렸고 해리스가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나는 뭐든지 다 시추를 하게 할 거다. 이거는 산업을 더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지지에 호소하는 말들을 하면서 3주 뒤 트럼프가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에너지 쪽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요새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 다 또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에너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의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거를 트럼프가 제 생각으로는 잘 간파를 해서 점점 좁혀왔고 결국은 3주 전에도 좀 많이 좁혀왔는데 결국은 역전한 모습까지 현재. 즉 이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경합주에 대해서 3주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각각의 지역의 배경 지식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결국 이 경합주를 다 합하면은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거는 지금 미시간입니다. 미시간 하나. 0.5% 차이.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자료 조사에 따르면 0.5% 차이고 그리고 위스콘신이 동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트럼프가 우세. 즉 이렇게 되면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거의 대다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전통 민주당 지역까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 관련주와 트럼프의 정책 섹터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보면은 어떤 주식이 오르고 있고 어떤 테마가 오르고 있구나까지는 이제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실 건데 왜 오르고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디테일을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지지율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해리스가 뭐 예전 트럼프처럼 갑자기 역전해서 당연히 승리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시장에서 트럼프를 지금 우세하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 관련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의 정책이 또 뭐가 있는지 숨겨져 있는 게 혹시 있는가 아니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트럼프가 된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트럼프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식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트럼프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보되 지금 움직이는 정책뿐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정책들까지 미리 지금 이 경합주의 결과들을 보면서 최근 결과들을 보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해리스가 저번 트럼프가
힐러리를 역전한 것처럼 해리스가 갑자기 만약에 트럼프를 역전해서 승리를 한다. 그럼 그때 어차피 해리스 관련주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관련 정책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게 혹시나 있나? 혹은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내 자신이 한번 노려볼 것인가?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다 배경 지식 영상입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주식을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뭐 또 떠오르는 투자에 도움되는 배경 지식 영상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